많은 사람들이 불교 경전을 언급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지혜의 빛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천서이다. 분명히 한 글자씩은 알지만 이들이 모여 이루어진 문장은 사람을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전이 대체 어디서 어려운가? 내용이 지나치게 심오한가? 아니면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인가? 사실 불경의 사상은 그리 신비로운 것이 아니며 핵심은 당신이 그것을 해석할 열쇠를 쥐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경이 어려운 진실을 밝히고 7가지 실용적인 팁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점을 기억하면 불경을 읽는 것이 매우 쉽고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계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모두가 마음속에 부처님의 빛을 품고 법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불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 사상이 본질적으로 깊고 난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대한 규모와 복잡한 개념, 그리고 문화적 장벽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나 올바른 이해와 방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불경이 읽기 어려운 7가지 주요 원인을 하나씩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당신이 이 사상의 보물창고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선, 불교 경전의 수량은 매우 방대하여 그 규모가 방대하여 선택하기 어렵다. 기독교의 성경이나 이슬람교의 코란과 비교할 때 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 시대의 저작뿐만 아니라 이후 수천 년에 걸친 연속성과 보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들은 모두 붓다가 설한권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서로 간의 사상적 성향은 다르면서도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지 한문 불교 경전의 총 단어 수만 해도 4억 5천만 자에 달하며 이를 모두 통독하는 것은 하늘에 오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경전을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과 같은 공인된 여러 불경을 선택하여 이를 통해 불교 사상의 핵심을 이해하고 점차 불경에 대한 이해, 능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좋다. 둘째, 불교는 사성제, 팔정도, 12영규와 같은 일련의 고유한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의 내포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읽기가 매우 혼란스러우며 마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입문의 첫걸음은 용어와 기본 조작을 익히는 것이다. 불전 독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 기본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힘써야 경전 속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부 간결한 불교 입문서나 현대 저작을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이러한 선 수행 방법을 정리할 수 있다. 셋째, 불경의 탄생과 전파는 여러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넘어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고대 인도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기원하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 전해져 중국 토착 문화와 융합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경전의 의도를 쉽게 오해하거나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불교는 고통의 진리를 이해하고 해탈하는 것을 강조했으나 중국에 전해진 후 일부 경전은 점차 유교와 도교 사상과 융합되어 중국 문화에 더 부합하는 표현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불교의 역사를 이해하고 특히 경전이 탄생한 배경과 전파 경로를 아는 것은 이러한 사상의 깊은 의미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문화적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인도 철학은 추상적이고 심오한 사유에 능한 반면 중국 전통 문화는 보다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면에 중점을 둔다. 불법을 이해할 때 현대적인 사고방식이나 중국 전통 논리로 인도의 사상을 적용하면 말과 소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성이라는 핵심 개념은 단순한 무가 아니라 이원론을 초월한 지혜입니다. 이 사상을 이해하려면 불교의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불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명논리는 독특한 추리 방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형식 논리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논증 구조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며 논리가 명확하다. 그러나 음명의 기본 규칙을 알지 못하면 읽기에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좋은 소식은 음명은 배우기 어렵지 않으며 인문 교재에는 대개 명확한 사례 해설이 있어 약간의 연습만으로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번째 점, 번역 문제 또한 불경 독서의 큰 장애물이다. 대부분의 불경은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었으나 언어 변환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오차가 발생하며 일부는 번역자의 실력 차이로 인해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초보자가 구마라집, 현장 등 위대한 번역가들의 고전 번역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본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뛰어난 품질로 공인되어 불전의 사상을 최대한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7번째, 고문 자체의 특성도 독서의 난이도를 높인다. 불경은 고대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며 구도점이 없고 문법과 어휘가 현대 한어와 크게 다릅니다. 게다가 많은 고대 경전 한자, 통가자, 통용된 대체자, 그리고 일부 창자, 새로 만든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문의 기본 규칙과 불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을 익히면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장벽들이 지혜로 가는 계단이 될 수 있다. 비록 불경의 난독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실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만 익히면 불경을 읽는 것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깨달음을 점차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불경 도파를 위한 보다 상세한 전략을 나누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벗어나 명료함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입구를 선택하는 것이며 너무 많거나 모든 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 경전은 마치 목구멍과 같으나 모든 구절을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보자는 반야심경, 금강경, 묘법변화경과 같이 불교 사상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요약한 공인된 핵심 경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들은 분량이 짧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면서 불교 지혜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여겨진다. 대장경과 같이 규모가 방대한 경전은 미래의 단계적 목표로 삼을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요리를 처음 배울 때 모든 요리법을 연구할 필요 없이 몇 가지 고전 요리를 선택해 기본기를 익히는 것과 같다. 동시에 뛰어난 한 권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번역은 단순한 글자의 변환을 넘어 사상의 재창조이다. 구마라집, 현장과 같은 위대한 번역가들의 작품은 언어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불경의 핵심 사상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의 구마라시 한 권은 단어 사용이 간결하고 명확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면서 불교 문학의 전형 중 하나로 여겨진다. 번역가의 스타일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불경의 원뜻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버전의 같은 책을 동시에 참고하여 비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일 버전에 의해 오도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비계 설치를 배우는 것은 집을 짓기 전에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의 내용은 얽히고 설켜 있으나 전혀 무질서한 것은 아니다. 사불교의 기초 지식인 사지지, 팔정도, 12인연과 같은 핵심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곧 자신만의 사고, 도구 상자를 구축하는 것과 같다. 이 도구들은 불경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읽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고에 대해 자주 말하지만 사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가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지를 깨달으면 다른 관점을 알게 됩니다.
고는 사실 생명 현상에 대한 관찰이며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불교의 핵심에 해당한다. 또 한 가지는 주석과 현대적인 해석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대 불경의 지필 방식은 때때로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구두점이 없는 원문은 주석서나 현대 연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많은 불학 전문가와 학자들이 쓴 책들은 우리가 불전을 더 이해하기 쉽게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인순법사의 불교 해석은 매우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원전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보조 도구들을 통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 점차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관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경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 사상은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법화경의 원용 사상과 포용성은 불교가 각기 다른 시대의 문화 충돌에 직면했을 때의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불교 역사를 이해하는 것, 특히 경전이 생성된 배경을 아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인 공은 인도의 인명 논리와 중관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불경을 읽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내심과 열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급하게 성과를 바라거나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 속의 많은 사상은 끊임없이 되새기고 반복하며 심지어 생활 속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깊은 뜻이 서서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처음에 금강경에서 무소주로 인한 새로움의 발생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여러 괴로움을 경험한 후에 다시 읽으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의 도구와 자원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경을 배우기 위한 너무나도 편리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디지털 불경 자료실, 불학 사전 및 학자들의 동영상 강의 등이 있다. 이 도구들은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불경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더욱 정확하게 만듭니다. 불경을 읽는 것은 사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행과 같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을 찾고 천천히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무한한 지혜의 바다임을 알게 된다. 불전을 읽는 방법을 익힌 후에는 흔히 빠지기 쉬운 몇 가지 오해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쉽고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불교의 핵심 사상을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불경 독서는 인내와 기교뿐만 아니라 이성과 경계심도 필요한 학문이다. 이어서 우리가 불경을 읽는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오해와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현대 개념을 불교 사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현대 과학, 심리학 또는 문학의 시각으로 불전에 나오는 선수행을 해석하곤 한다. 예를 들어 공성을 허무로 설명하거나 연기를 현대의 인과관계에 비유하는 경우가 그렇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유는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불교 사상의 본뜻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불경에서의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원론을 깨고 사물의 본질을 보는 지혜이다. 현대 논리를 무리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개념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을 읽을 때는 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우리가 익숙한 틀에 의한 비교가 아니라 불교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난해한 문장에 속는 것입니다. 일부 불경은 종교적 필요나 문학적 표현을 위해 비유, 은유, 심지어 다소 신비롭게 보이는 언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는 꿈과 환영, 거품과 그림자, 이슬과 번개와 같다는 표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들을 읽을 때 그것들이 심오하여 측량할 수 없다고 느끼며
심지어 과도한 신비색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실, 이 글자들 뒤에는 모두 소박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꿈과 환영, 물거품과 그림자에 비유되는 것은 단지 세상 만사가 더덥고 무상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으로 결코 손에 닿지 않는 신비로운 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집착하거나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환상에 빠지지 말고 전체 문맥과 결합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급하게 성공을 바라며 빠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불교 사상은 즉각적인 깨달음을 중요시하지만 그것이 단번에 성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초심자들은 불경을 읽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통달하거나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결국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불경의 사상은 한 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천천히 심어지고 자라듯이 당신의 경험과 사고가 깊어짐에 따라 점차 더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처음 반야심경을 읽을 때 당신은 아마 공이 곧 색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읽으면 색즉시공, 공즉시 색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경을 읽을 때는 끊임없이 되새기고 실제 생활과 끊임없이 연관지어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또한 자의적으로 구절을 왜곡하는 경향에 주의해야 한다. 불경에 나오는 많은 사상들은 특정 문맥에서 제기된 것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나와 무아의 개념은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 사용되며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불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어떤 구절만을 이해한다면 쉽게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문맥과 심지어 전체 경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단지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문장만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 쉽게 간과되는 오해는 번역문이 절대 권위성을 미신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우수한 번역본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모든 번역에는 피할 수 없는 오차가 존재하며 심지어 번역가의 개인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번역본과 구마라시 번역본 사이에는 언어 스타일과 세부 사항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고 현대 학자들의 저서를 결합하여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일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불경의 내면적 의미를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불경 독서를 순수한 학문 연구로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불전이 불교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사상체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불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본질을 성찰하도록 깨우쳐 내면의 혼란을 해결하도록 돕는 데 있으며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불경을 하나의 학술 이론서로만 읽고 그 논리와 개념에만 집중하며 실제 삶에 대한 지침적 의미를 무시한다면 불경을 읽는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불경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그 사상이 너무 높고 난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인 입문 경로를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의 해결 방법만을 익히면 경전에서 출발점을 선택하여 차근차근 불교적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고 불전의 지혜의 문은 반드시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